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11월 15일, 11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세 건, 네. 죄명은 2개고 네. 쟁점은 3가지인데 세 건 모두 무죄가 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법리상 또 증거상 네. 범죄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3건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위증교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15일 날 선고되는 게 공직선거법 이제 선고인데 예.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생중계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생중계 부분은 네. 국힘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이것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 공개한 사례를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것은 뭐 정치보복 수사와 과거의 그 사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생중계 주진우 의원이 했던 말인데 이거는 예. 뭐 할 수는 없겠죠, 생중계를. 예. 그 네. 지금 인권 말살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 제1야당 대표가 재판받는 모습을 굳이 생중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예. 인권 침해적인 발언이니까 그건 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2가지 아닙니까? 예. 첫째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알았냐, 했던 것. 몰랐냐 이 예. 부분. 그다음에 네. 그 식품연수원 부지 그렇죠. 용도 변경할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 그걸 느꼈느냐, 안 예, 느꼈느냐. 그 2가지인데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반드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은 성남시장 네. 산하에 4,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기 씨와 같은 급인 팀장급 공무원들이 그 600명이 넘는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여행을 15명과 함께 다녀왔던 그 속에 네. 끼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대학 동기들이 308명이었는데 네. 4년간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300명이었는데 2년 동안 함께 무죄 다 합니까? 연수를 받고 제주도, 설악산 수학여행을 예. 같이 다녔지만 지금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관장을 할 때 총무과 네. 직원들을 행사 때 늘 접촉하고 자주 만나지만은 이름과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근데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선거직이 그걸 기억한다는 건 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법리상 죄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증거상 알았다 몰랐다가 입증되기도 어렵지만 네. 입증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선거법에 보면은 학력, 경력, 행위 등에 관한 나열이 거짓말을 돼 해야 있습니다. 처벌하는 겁니다. 나열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갖고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소를 그러니까요. 안 하고 뭐 만약에 정말 이건 이제 아주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말 알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입증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기소하는 검찰이라면 기소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기소를 해가지고 구형까지 2년을 내버리고 뭐 협박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장에다가 그 네. 내용을 써놨다가 이게 범죄가 구성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1년쯤 지나서 공소장을 뒤늦게 네. 바꿔서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희한한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뭐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 보시는 거고. 그리고 예. 이제 그 국토부의 그 협박, 국토부 협박 부분. 이 네. 부분도 그 국토부가 식품연수원 부지를 네. 주거단지로 바꿔달라고 3, 4년 가까이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협조해달라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도시법. 네. 거기에 보면은 협조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식품연수원 부지가 협조 의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심적인 부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심적인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이걸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부정확한 표현인 것이지. 좀 객관적인 것만 좀 하면 그래 따지면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거는 싹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비교가 안 거짓말인데요.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예, 말씀은. 예.
이것도 안 하는 게 맞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맞습니다. 기소한 걸 판단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또 갖고 구형을 2년을 해본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협박받았다는 그 내용도 그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네. 이게 선거 현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 선거법에 해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감법 네. 국회 그 증감법에 보면은 네. 그 어떤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자, 그렇다면 위증교사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증교사 부분은 이제 녹취록을 한번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뭐 박균택 TV에도 예. 게시를 해놨습니다만 네. 그 내용 30분짜리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위증의 교사냐 어떤 기억을 환기시켜달라는 부탁이냐 네.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억을 되살려달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있는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아하. 다만 이제 검찰은 쟁점을 제시를 하면서 예. 여러 번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기억을 오염시켜서 아하. 사실상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네. 기본적으로 16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오래된 일을 부탁을 하다 보니까 네. 기억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그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게 야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지 여당 인사에 관한 사건이거나 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요 뭐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판부는? 그것은 법원에서 심증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은 예, 뭐 예, 당연히 그 뭐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위증을 시키거나 했다기 보기는 어렵고 지금 검찰 공소장이나 보면 어떤 특정 부분 이 예. 부분은 좀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법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문제를 그동안에 제기를 했으니까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네.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말은 예. 전후 맥락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달라가 아니라 아하. 네가 그때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 분위기를 전해 들었던 것을 들었다고만 얘기해 주면 된다. 네. 보았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보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 김진성 그 증인이 제가 네. 보기에는 거짓말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위증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본인이 이런 주장을 처벌을 할까? 받았잖아요. 위증죄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검찰이 그 대형 알선수재 사건, 네. 특가법 위반 사건 2개를 쥐고 있습니다. 아. 근데 수사를 해놓고 2년째 기소를 안 하면서 김진성 씨에 관한 거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공범은 기소해서 예. 징역 5년이 좀 선고됐는데 김진성 씨는 기소를 안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손에 쥐고서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네. 오히려 그 수사검사들이 나중에 예. 직무유기나 그러니까요. 협박죄로 처벌받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락에서 만약에 지금 그게 맞다 그러면 뭐 지금 저기 누구죠? 이화영 지사 사건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것도 예. 뭐 김성태 씨는 김성태 씨 특히 김성태 씨 다른 사건 붙잡아 예. 자본시장법 이런 거 붙잡아 놓고 예. 그거는 봐주고 요거 진술 잘해주면 요거를 기소하는 예. 요거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구속 상황도 아니잖아요. 국가보안법도 다 빼주고요. 예, 다 빼주고 예. 그거랑 맥락은 같네요. 예, 비슷한 행태를 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검찰이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옛날 검찰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이런 짓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왜 과거에는 비판만 받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범죄적 행태까지 저지를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어떤 쥐어 있는 검찰의 모습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 계시니까 아마 더 잘하시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예. 민주당에서 1심 예. 재판부 만약에 왜 1심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 판결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결론이 같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변경 요청을 했는데 좀 안 되는 거 같고 의원님이 1심 그 판결에서 못 다루는 그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까 다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어떤 예, 내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1심 때 많은 증거가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무시당하고 이화영 그 부지사가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재명 그 지사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1심 판결 후에 네. 그 새로운 증거들이 좀 드러납니다. 아 판결 예. 후에 나왔다는 거죠? 예, 그것은 예. 이제 이재명 아하. 지사에게는 그 대표에게는 유리한 내용이겠죠. 예.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그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 리호남이 필리핀 맞냐 안 맞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통일부 문건, 예. 경기도 문건에 의하더라도 전혀 리호남이 필리핀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예. 것이 그 자료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북 송금의 그 목적이 네.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냐,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냐, 네. 여기도 이제 다툼이 있는데 1심 판결 후에 네. 안부수라는 주요 그 협조자, 네. 이 인물이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오피스텔, 네. 딸의 오피스텔을 제공받고 증언을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황도 하나가 드러났고 네. 또 어제 어느 그 뭐 보도에 보면 나오는 네. 게 김성태 회장의 쩐주이면서 네. 양어머니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연세 드신 여성이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쌍방울의 그 저 대북 사업을 위해서 돈이 지출됐다고 그 대화한 내용이 녹취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들도 너무 많은 뿐더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문건에 보면 쌍방울 주가 부양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국정원 문건을 믿어야지 김성태 씨 말을 믿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냈던 것도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증거가 있으면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예. 신빙성 없습니까? 거짓말 계속 하던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국가기관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그 증거 유무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그 수사나 1심 재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불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사람의 관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둘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면서요? 유일한 쟁점이 뭐냐면 남이 바꿔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냐 없냐. 슬쩍 했냐 말했냐 그거. 예, 남이 숫자석에서 바꿔주는 거 예. 통했냐 안 했냐가 지금 쟁점일 정도로 그 관계는 전혀 무관한 사이인데 네. 그게 어떻게 100억을 주고받은 사이의 관계입니까? 네. 이것은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여권의 어느 인사였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었으면 애초에 이것은 수사의 가치가 없다고 무시를 당했을 사건이죠. 네. 예, 그래서 약간은- 이것은 관계에서부터 이것은 수사의 가치도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조작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적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감에도 나와가지고 연어 파티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예, 예. 진술 같은 거 진술 세미나 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저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그 메모를 할 때 네. 사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를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6월 30일경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보니까 아마 6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은데 날짜가, 예. 날짜를 잘못 특정했던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내용을 보면은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 이화영 부지사를 21번을 동시에 부르거든요. 같은 시간에 불렀다 같은 시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21번 불러서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예. 같이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서로 뭐 담소를 나눴겠습니까?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대로 그 진술 협조를 요구하고 해위 협박이 있었고 네.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원지검이잖아요. 예. 근처에 뭐 지금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도 하니까 어느 예. 시간에 중국집 찾아보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한 거다, 피고인이 거짓말한 거다 하면 여당이든 검찰이든 그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더 반박을 못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날짜 틀린 거. 네.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가 그때 술을 예배만 됐냐 네. 마셨냐, 네. 아니면은 안 마셨냐. 뭐 종이컵으로 이 했다면서요. 두 가지의 네. 두 가지의 그 뭐 문제점 가지고 좀 따질 뿐 왜 21번이나 같이 동시에 불렀어야 했는지 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박성재 장관은 만약에 이화영 수사가 조작이라면 당장 사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아마
법사에서 얘기한 걸로 이제 국감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화영 피의자를 네. 뭐 100번, 100수십 번이 넘게 불러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회합할 기회를 21번이나 줬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네. 국가보안법은 기소도 않고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진상 조사가 들어가야 맞는 거죠. 네. 인정되면 범죄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네. 근데 이것을 정권 마음에 드는 짓을 했다는 이유로 봐준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본인이 지휘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이 장관의 이 발언은 흑역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런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치킨 게임 같아요. 그냥 말로로 가려고 저러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좀 마음은 좀 착잡하실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예. 그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왜 네.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하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직도 필요 없고 예. 조직은 망해도 되고 나만 살면 된다. 네. 당장 눈앞에 1년의 인사 혜택만 받으면은 예. 나는 내 부끄러움도 또 조직의 명예도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너무도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